부처님과 법과 승자의 거기한 분들께 볼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볼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볼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때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전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읽고 또 이제 또 나가죠. 전번 시간에 연기의 공성 어떻게 쓰라는가 이것부터 했죠. 십지경에서 하는 거. 예, 십지에서. 이거 있고. 이거 7쪽. 아니, 5대 연기의 공성. 그렇죠. 7번 가보세요. 5째? 다섯째, 연기의 공성 어떻게 쓰라는가의 방식, 여기에 셋. 바른 의미, 논이 보이신 방식의 둘, 논에서 말씀하신 방식 안배와 공성 이해하는 데 장애 쪽 인식하는 것이다. 십지경에서 오지보살 그가 육지에 들어갈 때 평등성 열에 들어간다. 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다. 일체법 무상평등성에 들어가고 또 두 번째 일체법 정의가 없는 평등성에 들어간다. 이런 지혜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같이 무생과 불생과 적정과 본래부터 청정과 그러니까 무생, 불생, 적정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는 거예요. 본래부터 청정과 그러니까 본래부터 경계 쪽에는 원래 설립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청정과 희론 없는 것과 희론 없는 것은 이제 주객이라든지 그리고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과 무사와 무치와 무사 평등성과 일체법 환과 일체법 이제 비유로 쓸 것까지죠. 환과 꿈과 복시와 매화리와 수월과 영상과 환상 같은 평등성과 일체법 사 무사 둘이 없는 평등성 그것 일체법의 자성 그같이 깨달으면 이러한 것들에 이제 오지보살이 일체법에 이같이 자성이 없는 것을 깨달으면 날카롭고 또 뒤따라 일치하는 인으로 보살의 육지 현전으로 얻는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그같이라는 것은 있죠. 그같이라는 것은 있잖아, 그지? 네. 일체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같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에 다른 곳에는 없는데 일체법에 그같이라고 하는 이것은 일체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무치, 무사까지 연결해라는 말은 3번에서 8번까지 그것을 일체법이라는 말을 앞에 다 붙여라 이 말씀이잖아, 그죠? 그 둘을 갖다가 평등성 하나로 또 해라라고 하는 거 8번에, 그지? 무치, 무사 둘을 이제 평등성 하나로 해라. 그리고 또 9번은 환술 등 7가지 평등들 이 말은 비유 7가지죠, 그죠? 평등성 하나로 하고 끝에 둘 또한 하나로 하라. 끝에 둘은 사, 무사 둘을 또 하나로 묶어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평등성 열의 인식은 그러니까 열의 인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죠? 십지경의 해석과 보살지 둘이 또 일치하지 않게 드러나고
그 둘과 종 둘 공성 해석 방식이 일치하지 않기에 여기에서는 다르게 말했다. 여기에서 지금 앞에 말하는 것들은 이제 다르게 이제 내가 말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그 종 두 분들 그 십지경의 해석과 또 보살지는 학파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르게 말했다. 여기에서 처음은 상이 다르게 드러나는 것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상이 다르게 드러나는 것들, 성자의 선정 쪽에서는 없기에 제법이 같은 것이다. 그래서 무상평등성이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둘째는 제법이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이 없는 평등, 즉 어떠한 법도 그 자의 이것은 이거야라고 하는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상의 두 변을 벗어난 평등성을 말했다라고 하시는 거지. 이 둘은 전체적으로 보인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여덟은 전체를 보인 의미 그것의 차이를 나눠서 보인 것이다. 어떤 것은 무상이고 어떤 것은 자성이 없는 자의 정의가 없는 모습으로 있는 지혜 그것을 이제 나눠서 구분해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생은 미래와 불생은 다른 시의 힘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생이라는 것은 미래라고 했기 때문에 드러나고 무생이라는 것은 현재, 과거 이렇게 이제 드러나고 이 또한 제법의 평등 혹은 같다는 것은 다른 것들에도 알기를 하라. 적정은 생할 것과 생한 것이 공적. 적정이라는 것은 미래하고 현재하고 연결해서 또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 이 또한 평등성 둘의 때의 자의 정의가 차이 나는 것으로 했기에 적정이다. 그러니까 자의 정의가 없다 이 말씀이죠. 둘 때의 자의 정의라고 했잖아, 그죠? 둘의 때니까 첫 번째는 무상평등이시고 두 번째 때는 자의 정의가 없는 것이니까 그 두 번째를 구분해서 연결해라 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지. 이같이 이 또한 잠시 경론으로 한 것이 아닌 그러니까 경론에서 이 부처님께서 뭐 자성이 없다라든지 본래 청정하다든지 이렇게 말해서 그 홍을 만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청정한 그같이 좋아하는 것은 여섯 번째다. 일곱에는 둘로 드러나는 이현의 희론 없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일곱 번째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둘로 드러나는 희론 없는 것은 이현의 희론 없는 것은 처음과 연결하고 소리와 의심 분별로 희론하지 않는 것은 두 번째 때의 차이를 연결해라, 구분해라.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이 없는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연결해라라고 하는 거죠. 여덟 번째는 또 여덟 번째 그 무치무사잖아, 그죠? 그같이 연결해라. 무치무사로 연결해라.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 없는 치,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이 없는 사하 이렇게 이제 연결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희론도 있고 치사도 있어, 그지? 치하고 버리고 이런 거 다 있잖아. 근데 있는데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지 치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다고. 아홉은 앞에 말한 의미들 결정하는 비유의 말씀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서 7가지 말씀이 있으니까, 그지? 그걸 말씀하신 것이고, 열 번째는 법 어디에도 사와 무사, 자성이 성립된 것 없는 것에는 같다. 사와 무사, 현상과 유의법과 무의법, 그 자성이 성립된 것 없는 것은 같다. 날카롭다는 것은 지혜에 민첩한 것이다. 뒤따라 일치는 육지의 불생의 법에 인과 뒤따라 일치하는 것이다. 날카롭다라고 하는 것은 팔지보살, 육지보살이 되게 되면 팔지보살의 지혜 있잖아. 번뇌를 제거하는 그 법에 뒤따라 일치하게 된다. 팔지보살처럼 그렇게 많은 번뇌를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그와 비슷하게 된다. 즉 뒤따라 일치하는 여기에는 시력이 같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 말은 뒤따라 일치한다 이런
말은 많이 여러 가지 경전에 있는데 여기서 지금 붙이는 이 말은 그때마다 다르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그죠? 법들의 공성 보인 것에 많은 말씀 있어도 여기에는 육지의 지혜로 공성 깨닫는 방식 구분한 때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평등성 열에 드는 것을 말씀한 경을 끌었다. 그러니까 십지경을 끌었다라고. 십지경에 이제 육지보살은 어떤 평등성 10가지를 얻는다라고 한 그 말씀을 끌어다가 다른 경전에는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올층보살께서 하신 여기 지금 육지 때잖아, 그지? 그 때를 갖다가 이제 끌어서 십지경에서 끌어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열 번째, 공성 이해하는 장애 쪽 인식한다는 것은, 이건 오늘 할 차례예요? 공성 이해하는 장애 쪽 인식한다는 것은 공성 이해하는 장애, 공성 이해하는 장애는 실집이잖아, 그지? 누가 공을 이해 못하게 하냐니까 실집이 이해를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장애 쪽이 파해야 될 바잖아, 그지? 무명 아집이 우리를 공성을 이해 못하게 하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무명 아집이 무엇인지 실집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해요. 법들 무실로 결정 내리는 여기에서 무실이라는 것은 실로 성립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공하다라고 하는 결정 내리는 여기에서 실으로 성립된 방식 그것 어떤 것인가와 실집 방식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공성의 견해에 반드시 착오하게 된다. 반드시 실루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파해야 될 바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지만이 그걸 파할 수 있지. 파해야 될 바가 드러나지 않으면 뭘 보셔야 될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실루로 성립된 방식 그거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실루로 성립된 것, 실루라고 하는 것은 대경의 모습이거든. 대경. 실집은 그것을 지니는 유경의 모습이라 실집하는 거니까. 방식, 그러니까 유경이 어떻게 집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경한테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림론에서 실루로 분별한 사회, 분별한 말은 정익한, 사회 부접촉, 접촉이라는 건 부딪힌다는 뜻이잖아, 그지? 이해가 가 닿는다 이런 뜻이거든. 이해가 가 닿지 않으면 거짓의 무사 인식한 것 아니다. 그것이지. 그것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것의 무사 인식한 것. 그것은 신류 그것 이런 뜻이거든. 신류 그것이 시류가 없는 것을 인식한 것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시류인지를 알 수 없다, 모른다, 공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정말해서 실집이 있으면 실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공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시루로 분별한 사, 즉 소파의 총상이 바르게 마음에 드러나지 않으면 파해야 할 바, 그것 없는 것, 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고 말씀했기에 없어야 하는 시루와 어떤 것이 공한, 시루, 소파의 모습, 마음 경계로 그같이 드러나지 않으면 무실과 공한 본성 바르게 결정 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음에 의공상이라고 하는 거, 총상 있잖아요. 총상이라는 것은 의총상, 의공상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총상이라는 것은 앞전에 우리 이야기했잖아. 의공상이 뭐지? 의공상. 비유로 말했잖아. 마음의 뜻의 경계로 드러나는 거. 그걸 의공상이라고 그래. 눈으로 직접 보이는 건 현전이라고 그러고, 의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 언니 같잖아. 언니 마음에 이래 드러나면 언니 마음에 드러나죠. 그거 의공상이라고 그러는 거라. 그걸 의공상이라고 그래. 근데 마음에 그 의공상이
파해야 될 바가 이거네라고 드러나지 않으면 공을 알 수가 없어. 그렇잖아. 뭘 제거해야 될 건지 마음에 드러나지 않는데 뭘 파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와도 같은 거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문제 조금씩 할 거야 아마. 집이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로 집할 때, 그지? 그걸 갖다가 바깥에서 뭐 그림 그려가지고 나 집한다 그렇고 뭐야 저기 칠판에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거 제거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 아니잖아. 마음에서 가만히 드러나는 걸 갖다가 마음으로 분석하잖아, 그지?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듣거나 뜻으로 생각하거나 이래가지고 한 거잖아. 처음에는 들었지, 그지? 그리고 또 의미를 또 생각했잖아, 그 내용을.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 또 앞전에 다 배웠는데 그 뭐야 저기 그 똑같은 말이라도 자꾸 들으면 좋아. 애가 이제 병을 모른다. 병 모르는 애가 있다 가정으로. 병 가져와라 그러면 애가 못 가져오잖아. 그지? 그러면 병이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컵을 가져오라고 하든지. 저기 가면 이렇게 그 배가 나오고 그거 뒷굽이 있고 받침대가 있고 손잡이가 있고 물 담을 수 있는 그런 도자기로 된 거 있는데 그거 갖고 와라. 그러면 애가 이제 병을 보지도 못하고 몰라도 의미를 알잖아. 그럼 가가지고 이 보게 가가지고 이걸 보고 말하는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찾아오잖아. 그지? 그렇게 찾아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병을 이미 안 애들 같으면 병 가져와라 이러면 바로 가서 병 가져오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소리와 의미 이 두 가지 관계해가지고 드러나는 치착식 이걸 갖다가 의공상이라고 그래. 의미가. 그러니까 소리로 듣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미로 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드러나는 마음의 대경 이런 뜻이라. 의공상이라는 것은 배경이라 원각서 부처님 그럼 원각서 부처님이 언니라고 한번 드러나잖아. 그건 내가 분별할 대경이잖아. 분별하는 대경이잖아. 그죠? 그 대경이라고 의공상은. 그래서 그 대경이 만약에 집이라고 내가 나를 집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공을 닦을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하잖아.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이제는 조금씩 이제 한 번씩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집할 때 모습이 도대체 어떤 것이 나를 집하는 것이라고 찾아보니까 오늘 집하고 있잖아. 그지? 만약에 누가 어떤 싫은 소리를 했을 때 마음에 싫은 마음이 일어났다 가정으로. 그럼 일어나는 걸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누구를 집하냐라고 살펴보면 오늘 집하고 있는 오늘 자기라고 하고 있거나 일곱까지 배웠잖아. 그지? 일곱까지 집하는 방식 안 배웠지? 배웠어. 일곱까지 집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드러난다 이 말. 그 드러나는 그걸 갖다가 실집이라고 하는 거요. 그걸 실집이 드러나지 자기 마음에 드러나지 않으면 못 닦잖아. 만약에 실집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마음으로 이래 호흡을 하거나 마음을 이래 관찰해 가지고 뭘 하거나 뭐 화두를 하거나 여러 가지 뭐 연구를 하거나 뭐 하다가 마음의 경계로 드러나는 거 있죠. 그게 전부 그걸 갖다가 무엇이라고 지니게 되는 거예요. 착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실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파해야 될 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이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걸 먼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공상으로 그게 드러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야 하는 시류와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없어야 하는 시류와 어떤 것이 공한, 소파, 파해야 할 바의 모습, 마음 경계로 그같이 드러나지 않으면 무실과 공한 본성, 시류가 공한 본성 바르게 결정 내릴 수가 없다. 이 또한 학파사가 계산 분별한 시류와 실집 인식한 정도는 되지가 않기에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학파가 주장하는 그런 정도로는
그거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라고 하는 그런 결정 내려가지고 논리로서 만든 그런 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건 되지 않고 무시례로 뒤따라 들어간 우리의 마음에 이제 뒤따라 들어온 학파로 마음 바꾸고 바꾸지 않는 둘 모두에 있는 구생의 실집과 그것이 지닌 시류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선택해가지고 배워가지고 그 어떤 것을 결정해가지고 따라가거나 근데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시례로 우리를 괴롭힌 거 있잖아.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 괴롭혀요? 무시례로. 어. 구생실집이라고 하는 거, 그지? 아이집이라고 해도 돼. 아이집. 구생실집이라고 아집, 무명 아집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걸 파악해야 된대. 무명 아집이 어떻게 드러나지? 어떤 식으로 드러났지? 건드리기만 하면 막 확 튀어나오잖아. 그거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거 제거해야 된다. 무섭다. 쳐다보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논리로 그 파해야 될 거를 파해도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막 논리를 들여가지고 막 그 엉뚱한 걸 파해도 무시 이래로 뒤따라 들어간 실집에는 어떤 해도 할 수 없기에 주요 주제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야. 만약에 그거 유식학파 같으면 바깥의 대경이 마음의 현현인데 우리 중생들은 마음 아닌 바깥의 요소로 성립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파해야 될 바잖아. 근데 만약에 그걸 파했다라고 유식의 이제 경전을 배워가지고 그걸 파했어, 그지? 그래가지고 파해가지고 그걸 파하고 난 뒤에는 그것 때문에 그 고통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파했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들어와? 진짜 나는 마음으로 들어오잖아. 마음은 있다, 시루로 성립돼 있다 했잖아. 그럼 마음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중간에서 배운 대로 할 때는 마음은 나예요, 아니에요? 마음이 나 아니지, 나 아니지. 그러니까 나 아닌 것을 이제 나로 잡고 있게 되잖아.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나다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나다라고 하게 되면 그 구생실집이 남아 있어요, 제거돼 있어요.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남아 있게 되냐? 나 아닌 것을 나라고 집하고 있거든. 그 처음부터 나 아닌 것을 나로 집해가지고 고통이 생겼는데 계속해서 나로 집하고 있는 것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사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와도 같이 일체 모든 세간에 있는 종교, 문화,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해가지고 드러낸 어떤 일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속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거해야 될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래부터 드러나는 것, 저 고양이도한테 드러나는 것, 쥐한테도 드러나는 것, 저기 산에 뭐 호랭이한테도 드러나는 것, 옆집 사람한테도 드러나고, 일체 모든 중생한테 드러나는 것, 그거 뭐요? 그 탐진치 일으키는 뿌리 있잖아. 그지? 구생 번뇌라고 하는 거, 그거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또한 처음 자의 심상속의 실집 인식하고 자의 심상속이라고 하는 건 자의 마음에 이런 뜻이잖아, 그죠? 자의 마음에 실집 인식하고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내가 집하고 있는 실집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인식하고서 그것의 대경, 정말해서 실집의 대경, 응? 마음 자아 심상속의 실집 이런 뜻이라 여기 대경이라는 것은 파해야 될 바 대경은 실집 이런 뜻이거든. 대경 파적하는 논리들 직접과 간접으로 가는 방식 알아야지 이 밖으로만의
파립은 아주 이익이 적기 때문이다. 소용이 없다. 여기에 중간흥성과 자속을 알게 되면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게 되기에 그것 구분해 둘 중간 자속종의 실집인식과 중간 응성종의 실집인식이다. 처음 자속의 실집인식의 세 시류와 실집인식과 두 번째 세간인에 의지한 진과 환의 비유 보인 것과 세 번째 비유 그것 의미에 연결해서 보인 것이다. 설명한 것이다. 첫 번째 시류와 실집인식은 그러니까 자속의 실주는 뭐고 실집은 뭔지 이제 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저도 이제 왔죠? 12 처음 그지? 처음 시류와 실집인식은 시류라고 하는 것은 뭐고 또 실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시류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말하는 거라 경계적으로 진실로 있다라고 드러나는 것과 그걸 갖다가 그거 진짜다라고 하는 집하는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자속의 근거 논전 여타에서 소파 구분이 분명하게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쓰신 분이 쫑가바 대사님이잖아, 그죠? 이 쫑가바 존자님이 보시니까 그 중간 자속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전은 있는데 그분들이 또 의지하는 논전도 있고 경전도 있는데 그 파해야 될 바 구분이 분명하지가 않더라라고. 파해야 할 바랑은 실집이잖아, 그죠? 실집이 뭘 보고 그거 실집이라고 하는지 그 분명하게 보이지가 않고 그런데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냐 하니까 중간광명론이라는 것은 까말라실라라고 하는 분이 쓰신 논이거든요. 까말라실라라고 하면 저기 그 인도에서 그 티베트에 오셔가지고 티베트에서 이제 그거 마하얀 선사하고 이제 그거 논쟁해가지고 마하얀 선사를 갖다가 폐해시켜가지고 이제 쫓아낸 분이 까말라실라 존자님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쓰신 논에 뭐가 돼 있냐 하니까 그 세속으로 있는 방식 설명한 반대쪽의 유는 성의 혹은 시류로 알기에 그같이 말하면 그러니까 광명론에서 세속으로 있는 방식 그러니까 광명론에서 중간 광명론에서 세속은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의 반대 실집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으로 있는 방식 설명한 반대쪽. 그러니까 세속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중간학에서는 이제는 전부 다가 일체가 모든 것이 분별 가립으로 있다라고 하거든. 분별 가립으로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간학에서 세속으로 있다 이 말은 세속으로 있는 방식 이 말은 분별 가립으로 있는 방식. 그러니까 분별 가립으로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만든 방식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있는 방식이 아닌 식으로 있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뭐냐? 그걸 실집이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분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제 분별. 아까 전에 그거 회강주가 언니 있잖아. 언니 생각했잖아. 그지? 언니 생각한 것이 뭐야? 분별이야? 뭐야? 언니 생각하는 거 의공상이라고. 아니, 그건 대상이고 대상을 떠올린 거잖아. 언니 생각한 것을 의공상을 떠올린 거잖아. 의공상 떠올렸으면 언니네 해야 될 거 아니야. 떠올리기만 하고 저건 누구지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저 누구 얼굴이 떠올랐는데 누군가 아직 않잖아. 언니 생각하면 언니 의공상하고 분별하고 둘이 같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거 갖다가 분별이라고 하는 거라. 분별. 언니라고 하는 거 이제 분별했잖아. 언니네라고 하는 거. 잘 갔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공항에 잘 도착했을까라고
떠올려가지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게 분별이라고 하는 거라. 그리고 또 무분별은 뭐냐라고 하면 무분별 있잖아. 무분별은 이 분별이 없는 거지, 그지? 무분별이니까. 그건 뭐냐 하면 건식은 무분별이야. 건식, 안식, 이식, 비식 이런 건 분별이 없어. 지가 뭐라 하고 이런 거 아니야. 지가 안식에 들었다고 해가지고 지가 이게 컵이네, 이거 사람이네, 지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지. 식 작용만 받아들이는 작용 그 정도만 하지. 지는 그거 역할을 못해. 근데 그 뒤에 누가 하냐니까 의식이 분별하는 거야. 식이 일을 하는 거지 정말에서. 이건 이거야. 저 자동차가 저리 가네. 뭐 꽃이 폈네. 이건 전부 다 분별이라 분별. 분별은 시기 하는 거잖아. 그지? 마음에 하는 거지. 마음에 하는 거면 봄에 지금 꽃이 폈잖아. 그지? 꽃이라고 분별했잖아. 그러면 꽃이라고 분별했는데 그러면 일반 공성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저 바깥에 이제 진짜 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정말에서. 그지? 근데 우리 같으면 이제는 조금씩 배워나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거 내가 만든 건데, 라고, 내가 분별한 건데, 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의 배경이 분별로 있다라고 하는 거라, 분별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가지고 저기 갖다 놓은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라, 이해하는 방식이. 바깥에 있는 것을 어디 물질로, 이름이 물질인데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분별로 있다라고 하는 거라. 그걸 갖다가 분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체가 모두 마음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방식 있잖아. 그래서 마음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방식 아닌 방식으로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뭐야? 그걸 실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집의 의미가 이제 설명할 거라. 근데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미리 이야기하려면 뭐부터 이야기해야 되냐면 그 분별이라고 하는 거 있지. 분별. 그걸부터 이제 먼저 이해를 그거 해야지만이 이제 이야기하기가 좋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 문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공상으로 분별을 하거나 눈앞에 드러나 있는 것을 그거 대경하고 건식하고 의식하고 합쳐서 분별하거나 이런 것을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거라. 분별로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별로 있는 것은 찾아가면 있어 없어? 왜 없지? 분별로 있다고 했잖아 금방. 그래서 없는 거야, 찾아가면. 마음이 갖다 놓은 거잖아, 정말에서. 마음이 갖다 놓은 것이니까 찾아가면 없어, 거기는. 분별로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거 분별로 있다, 마음이 만들었다, 경제적으로 성립돼 있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한 번씩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익혀야 돼, 이제. 자꾸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야 돼. 이제 부처의 길로 가야지. 예? 그걸 갖다가 분별이라고 그래요. 분별은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라고 이제 구분하는 거거든. 그러면 분별하고 그거 상하고 있잖아. 구분을 못할 수가 있어. 어떨 때는 사람이 상 있잖아, 상. 수상이라고 하잖아. 수상의 상하고. 그럼 분별하고 차이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 상은 심소라. 심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거든. 어떤 기능적인 것들이라. 정말해서 우리가 이제 오변행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대경을 식이 가는 곳은 이 5가지가 언제나 함께 가. 안식이 가든지 의식이 가든지 이 5가지는 언제나 함께 어떤 것이 하나에 이건 컵이네 바깥에 대경을 뭘 하나하나 인식하더라도 이 5가지는 함께 가. 오변행이라고 해가지고 오변행이 뭐냐 하니까 처음에 촉수잖아. 그 다음에 상이거든. 그 다음 자기하고 심사 이런 뜻이다. 이 5가지는 늘 함께 가.
근데 이 5가지는 늘 함께 가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심소가 뭐냐 하니까 다 중요한데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표현하면 그거 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표현해. 왜 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표현하냐 하면 상이 모든 걸 구분해내거든. 상이 제일 구분해거든. 좋고 나쁘고 옳다 그러다 뭐 전부 다 이 상이 구분을 해내. 상이 구분을. 근데 이것은 기능이고 이걸 가지고 누가 이걸 통해 가지고 뭐가 일어나냐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라.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타를 친다. 예를 들어서 기타를 가든 기타 5줄이잖아요. 기타 줄이 5개, 5줄이지? 4줄이에요? 4줄짜리도 있나? 없어. 5줄 있다. 예를 들어서 5줄 있으면. 그럼 5줄 중에 어떤 줄은 가는 줄이 있고 어떤 건 두꺼운 줄도 있잖아요. 그 줄 안에. 어떤 두꺼운 줄 그거 튕기면 그 소리가 둔탁하는 소리가 나고 또 가는 걸 튕기면 날카로운 소리가 나고 하잖아. 그와도 같이 그 줄의 기능이 다르잖아. 그지? 그와도 같은 거. 자동차가 있다 가지고 그러면 자동차에 갖가지 엔진 뿐만 아니라 부품들이 많은데 그건 전부 다 어떤 기능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걸 갖다가 자동차를 악기를 튕기거나 이런 것은 튕겨가지고 소리 나잖아. 예를 들어 소리 나지. 아름다운 소리가 나든지 불쾌한 소리가 나든지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건 분별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는 거랑 이제 이 정도라면 먼저 알아놔. 그 심소라고 하는 것은 그 부품들이고 기타의 부품들이고 기타 소리가 나는 것은 분별이라고. 그래서 분별은 심소에 들어가지가 않아. 심소가 아니다고. 이런 것들은 심소야. 마음에 심소가 51가지 있잖아. 저기 그거 배운 대로 하면 그러한 것들은 마음에 있는 것들이라 정말해서. 근데 그것들 통해 가지고 뭘 하냐 하니까 분별을 하는 거야. 정말에서 분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기능하는 게 누구냐 하니까 상이 제일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면 구분해내는 거거든. 상은. 예를 들어 가지고 상이 이 컵이라고 드러나잖아. 컵이라고 드러날 때까지는 이게 컵이네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에요. 컵에 상이 드러나는 건 상이 상이 가지는 거라. 그리고 컵이네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하게 된다고. 그와도 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를 몰고 간다 그러면 자동차를 거치게 몰 수도 있고 아주 잘 몰 수도 있잖아. 악기도 예쁘게 탈 수도 있고 거칠게 밉게도 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밉게 타고 거칠게 타는 것은 누구냐 하니까 그 상의 역할이 그 밉게 드러나고 그 곱게 드러나는 거에 따라서 분별이 그렇게 드러나고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씩 이제 구분을 해야 돼. 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분별하고 분별 똑같잖아. 잘못하면 그거 헷갈리거든. 상이 뭔지 분별이 뭔지라고 헷갈릴 수 있잖아. 근데 상이라는 것은 표상자고 드러난 그 정도고 그렇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 이거 내라고 내리는 것은 분별이 그렇게 한다고. 분별이. 그래서 반대쪽의 유는 그러니까 세속으로 있는 방식이 뭐야? 마음이 만든 세속이잖아. 그지? 마음이 만든 세속으로 있는 방식 설명한 반대쪽. 그러니까 마음으로 만든 건데 마음으로 만든 것이 아니게 있는 거 있잖아. 이거 마음으로 만든 건데 마음으로 만든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있는 것은 실집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죠? 이해가지? 시험 볼 거예요. 그 반대쪽의 유는 성의 혹은 실로 알기에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있다는 말이 뭐냐면 마음으로 맞는 것 아닌 반대쪽으로 있다라고 하는 말을 성의라고 하는 말과 또 시류라고 하는 말로 이제 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은
중간 자속의 견해를 말하는 거야. 예? 중간 자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응? 그렇기 때문에 그같이 말하면 논에서 말한 그같이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만약에 설명한다고 하면 이런 뜻이라. 거기에서라는 것은 논 거기에서 이런 뜻이라. 논 거기에서 참된 본성 없는 것들에 또 거기에서 반대의 정익과 창란심 어떤 있는 것 그것은 세속이라고 한다. 논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적어 놓으신 건 논에서 이제 이렇게 그거 있는 거라 사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 이런 뜻이거든. 응? 참된 본성 없는 것. 그러니까 진실된 성의로 자성 없는 이런 뜻이라 여기서 이제 그 자속에서는 참된 본성 이 말은 진실된 본성 없는 것 이런 뜻이거든. 응? 그러니까 진실된 본성 없는 것. 그러니까 진실된 본성 없는 것들에 그러니까 진실된 본성 없는 것 이 말은 진짜 아닌 것 이 말이잖아. 예? 진짜 아닌 것들에 또 거기에서 반대의 정익의 창랑심.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반대로 정익해가지고 정익이라는 말은 더하고 보탠다는 말이잖아요. 더하고 보탠 창란심. 창란심은 뭐야? 있다라고 생각하는 실집 이런 뜻이라. 응? 어떤 있는 것 그것은 세속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로서 말하면 비유로 말하면 전번에 그 연하수가 꿈을 꿨는데 그거 꿈 안 깨고 싶어가지고 그런 좋은 꿈 꿨대잖아. 응? 꿈 꿨는데 왜 자꾸 내가 스님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자꾸 꿈 이야기를 하니까 꿈 좋다고 하잖아. 꿈 꿔가지고 이제 좋은 꿈을 꿨어.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가지고 꿈 꿨는데 꿈에서도 꿈에 이제 꿈 진짜요, 가짜요? 응? 꿈속에 호랑이가 있어. 호랑이 있어, 그지? 호랑이, 꿈속에 호랑이가 뭐 왕 하고 돌아다녀. 그럼 돌아다니면 그거 꿈속이잖아. 근데 꿈속은 가짜잖아. 근데 만약에 꿈속에 호랑이를 가짜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막 도망다니고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꿈속인데 이거와도 같은 거예요. 지금 꿈속에서 그걸 지금 이야기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참된 본성 없는 것. 이 말은 꿈속에서 꿈속 귀신, 꿈속 아니면 꿈속 호랭이가 근데 꿈속에서는 거기 진짜로 정익해가지고 창란하잖아. 창란해가지고 진짜라고 인식하잖아. 응? 그걸 보고 세속이라고 한다. 창란심 그걸 보고. 창란심 어떤 있는 그것은 이 말씀하셨잖아. 거기서 창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뭐야지 정익의 창란심이기 때문에 꿈속에 호랑이가 없는데도 진짜 호랑이라고 정익해가지고 창란하는 것은 뭐야? 창란심이라는 것은 도망댕기잖아. 무서우니까. 예? 그래서 그 어떤 것, 창란 실집 어떤 것, 그것은 세속이라고 한다. 거기서 논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니까 거짓이라는 말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거짓이라고 하는 말이라 꿈속에서 막 호랑이가 나타나고 이런 것은 꿈속이잖아요. 응? 지금 꿈에 비유를 한 거예요. 꿈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져왔어. 예를 들어 여기 지금 가져왔어. 이거 지금 꿈속과 같이 마음으로 만든 거야. 아까 전에 꿈속은 누가 만들었어? 네? 누가 만들었냐고. 누가 만들었어? 예? 마음이 만들었잖아. 식이 만들었잖아. 식이 만들었는데 그 호랑이 누가 만들었어? 그런데 그런 때잖아. 누가 시계 그 꿈속에서 귀신 꿈을 꿨는데 도망갈 거 아니야. 예? 귀신이 왔다고 도망가잖아. 막 무서운 귀신이 왔다고. 근데 귀신이 막 쫓아가가지고 붙들었어.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귀신이. 왜 도망가냐고 물었어. 아, 귀신이니까 도망가지, 이러고. 귀신 네가 안 만들었냐? 물었어. 귀신이. 그 꿈속에 자기가 꿈을 꾸잖아. 그럼 자기가 만든 거잖아. 네가 만들어 놓고 왜 도망가냐고. 그걸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그와도 같이 이거 지금 꿈속에서 자기가 만드는 꿈속에서 도망다니는 거잖아. 정말에서 꿈속에. 그와도 같이 지금 이것이 꿈속같이 자기가 분별해서 만들어 놓고서는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실집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근데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응? 있지도 않은 것을 보태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걸 거짓이라고 하는 거야. 이 세속이라고 하는 거야라고 하는 거야. 그걸 해석하면 어떻게 했냐? 성의로는 본성이 없는 것에다가 어떻게 성의로 본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응? 장난한 마음, 그걸 보고 실집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응? 내 눈에도 뭐가 들어갔나 봐. 들어가니까 막 왜지기 그거 그거 뭐가 들어가면 눈에 막 두 개가 보이잖아요. 예? 두 개 아닌데 두 개가 보이잖아. 그 장난한다 이 말이야. 왜냐 이것 혹은 이것 뒤에 다 설명하실 거예요. 이것 혹은 이것이 진실 상황 장애 같이 한다. 그러니까 실집이라고 하는 세속 있잖아. 그죠? 실집 세속 혹은 이것이 정말해서 세속 실집 이것이 진실 상황 장애 같이 한다. 그러니까 진실 상황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진실 상황은 뭐냐 하면 공성을 말해. 진실. 우리가 그거 그 세간에는 언제나 진실은 두 가지 진실이 있잖아. 그지? 언제나 두 가지 진실이 있어. 그지? 제법은 두 가지 진실을 가지고 있어. 어떤 진실? 진실 두 가지 이야기 해봐. 진실 두 가지 언제 늘 잊어버리지 마라. 그거 성의죄와 세속죄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걸 갖다가 두 가지 진실이잖아.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응? 이 컵이 있어. 컵 바깥에 드러나는 것은 어떤 진실이야? 세속으로 있는 진실이잖아. 컵. 드러나잖아, 세속으로. 구경의 진실이 있잖아. 뭐지, 구경의 진실은? 공성이라고 하는 진실. 경계 쪽으로 찾아가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경계 쪽으로 성립되지 않은 진실 하나 하고, 그리고 세속으로 유경 쪽에서 있는 진실 하나 하고, 두 가지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라. 진실 상황. 그러니까 진실 상황을 장애같이 한다 이 말. 진실 상황을 누가 장애해서 정의관 장난심이 이거 진짜로 없는데도 진짜 아닌데도 진짜로 이거 진실 정말에서 아까 전에 세속으로 있는 것과 그 성의로 있는 것 이걸 했을 때 성의로 없기 때문에 세속으로 이거 환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잖아. 그지? 응? 근데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걸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라고요. 진짜로. 이걸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 진실한 상황을 공성을 장애하게 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진실 상황 장애 같이 한다. 가린 것 같이 하기 때문이다. 정말해서 진실 상황은 공성이야. 공성을 장애 같이 한다. 정말해서 장애했다는 것은 유경 쪽에서 장애한 것 같이 한다라고 하는, 유경 쪽에서 뒤집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경 쪽에서는 가린 것 같이 하기 때문이다.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병에 만약에 옷으로 가리면 안 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경 쪽에서 드러날 때는 덮여서 드러나고, 유경 쪽에서는 그걸 갖다가 가린 것으로 인식하는, 뒤집히게 인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인데도 진짜로 인식하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꿈속의 상황은 진실 상황이에요, 진실 상황 아니에요? 진실 상황 아니. 진실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 상황 아닌 것이 진실 상황이에요, 그지? 그지? 꿈속의 상황은 진실 상황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 진실 상황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정말해서 컵은 컵 아니, 컵은 컵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일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배우니까 이제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라 논전을 보면서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이제 돌아서겠지만 길을 막겠지만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라. 꿈속의 상황이 진실 상황이요, 아니요? 진실 상황. 진실 상황 아닌 것이 진실 상황이요. 그런 거 한 번씩 놔도 돼. 그렇기 때문에 진실 상황 장애 같이 한다. 응? 정말에서 여기서 세속이라는 것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성의로 본성이 없는 것이 성의로 본성이 있는 것으로 창란한 마음, 실집을 말하는 거예요. 실집. 그걸 보고 거짓, 세속 거짓인데 그 진짜라고 생각하는 세속이라고 한다. 여기서 세속이란 말은 이제 두 가지를 써. 잘 알아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 이제 그거 진실 상황을 장애하기 때문에 세속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뒤에 또 설명하실 거예요. 이같이 이 경에서도 경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경에서 능가경을 말해요. 능가경은 유식경전이에요. 유식경전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까말락 신라 존자님이 요가행 중간 자속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가행 중간 자속의 이제 근거처는 능가경이에요. 능가경에서 이제 물론 반야경인데 거기서 이제 이분들은 또 요가 유식 바깥에 경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능가경을 이제 끌어와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경이라는 것은 능가경에서도 사들 세속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능가경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사들 생한다 이런 뜻이, 생이라는 것은 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일체 모든 사들 있잖아. 유의법들, 꽃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하는가라고 하면 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으로, 어디로? 세속으로 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의 의미로 자성 없다. 그렇지만 진실의 의미로, 성의의 의미로, 진실이라는 말은 성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진실의 의미로 자성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들 세속으로 진실의 의미로 자성 없다. 이 말은 진실의 의미로 자성 없는 것이지 세속으로는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지금 이 문장에서 이제 드러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네? 그렇게 드러나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계속 해 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 문장을 가만히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하고 이제 또 듣고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드러나냐 하니까 그 능가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들 생한다 세속으로, 이 말은 거기 뒤에 문장을 보면 진실의 의미로 자성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진실의 의미로 자성 없다는 것이지 사들 세속으로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꿈속에 꽃 있어요, 없어요? 꿈속에 꽃. 지금 그 눈앞에 보이는 꽃 있지? 꽃 있어. 꽃 있는데 자성으로 성립된 꽃 없다라고. 자성의 의미로, 진실의 의미로 자성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속에서는 사들 세속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세속으로도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 응성에서는 이런 걸 인정 안 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또 이해될 거예요. 자성 없는 것의 창란 모두. 그러니까 자성 없다라고 하는 말은 성의의 의미로 자성 없는 것에 성의의 의미라는 말을 붙여야 돼. 성의의 의미로 자성 없는 것의 창란 모두. 그것은 정세속이다. 그러니까 성의의 의미로 자성 없는 것에 창란 모두, 창란하게 하는 모두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자성이 없는데도 창란하게 하잖아. 아까 전에 누가 창란하게 했지? 실집이 창란하게 했잖아. 그지? 그것은 이 말은 실집 그것은 창란하게 하는 실집 그것은 정세속이다. 이 정세속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정이라는 말은 공을 말해. 공을 말하는데 이 말이 이제 그 일반적인 사람 말 그대로 해석하면 누구도 이해를 못해. 이게. 들어야 돼. 그러니까 정세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이라는 말은 공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세속이라는 말은 금방 아까 전에 장애 했잖아. 거짓이라고 했잖아. 세속이. 그지? 세속이라는 말은 장애같이 했잖아. 그러니까 공을 장애한 것이다. 이 말이라. 그걸 보고 정세속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여기서 말하는 실집은 실집 세속을 말하는 거라. 실집 세속. 그러니까 유경 쪽의 실집 세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란 없는 것에 창란 모두, 창란하게 하는 모두 그것은 정세속이다. 공성을 보는 때 장애한 유경 쪽에서 덮여 있는 세속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겼기 때문 세속이다라고 설하셨다. 이 광명론에서 이제 능가경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에서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능가경에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광명론 거기에서 이런 뜻이라. 광명론 거기에서 광명론에서 이런 뜻이라. 거기에서는 광명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제 따온 말이라. 그래서 광명론에서 뭐라고 했냐 하니까 거기에서 생겼기 때문 이 말은 거기 이제 뒤에 설명할 거예요. 실집 거기에서 이런 뜻이라. 창란심 거기에서 생겼기 때문 창란심 일체 모든 것이 그러면 어디서 생겼냐 일체법이 어디서 생겼냐 하니까 실집 거기에서 그거 생겼기 때문 실집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체 모든 것들이 생겼기 때문 이런 뜻이다. 이제 나중에 뒤에 설명할 거예요. 그것이 정말해서 그 실집으로 보는 그것이 이런 뜻이라. 드러나고 보이는 일체 거짓 일체는 다만 세속이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광명론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지. 실집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냐니까 그거 진짜 아닌데도 진짜인 것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집하게 하잖아. 네? 이 말씀은 그것이 드러나고 보이는 그러니까 드러난다는 말은 진짜 아닌데도 진짜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경계 쪽에서 드러나고 이런 뜻이라. 그 보이는 유경 쪽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은 보이는 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색이라든지 일체 모든 것들이죠. 이 색법을 여러 가지 이제 색법 우리가 눈앞에 드러나는 이런 것 유의법을 말하는 거라. 거짓 일체는 그러니까 거짓으로 보이잖아. 진짜는 그런 거 아닌데도 거짓으로 드러나잖아. 그죠? 거짓으로 드러나는 일체는 실집 일체는 다만 세속죄이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그걸 보고 그냥 세속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야. 유경 쪽에서 세속죄를 말하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는 세속죄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하나는 거짓 덮여 있는 거짓 세속 하나하고
그리고 그걸 인식하는 그 정세속 하나하고 정세속은 이제 유경 쪽에 이제 드러나는 세속 하나하고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거 지금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뭐야 지 어디 갔어? 지금 갔어요? 어디 안 갔지? 가진 않았어? 네? 처음에 이게 그거 뭐야 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일반적으로 그거 인도 잘 심기가 어려운 그거 논쟁이라 그리고 또 그 가장 이제 그 어려운 지금 대목이라 사실은 그거 뭐야 지 불교에서는 그 가장 어려운 대목이라고 표현을 해. 이건 한번 자속의 그거 진제와 속제, 자속의 실집 구분하는 것이 그거 어려운 문제라. 근데 그걸 어려운 문제지만 그걸 넘게 되면 이제 더 이제 그거 위로 가면 이제 수월해져. 근데 만약에 그거 없이 그럼 위로 가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그거 없이 위로 가면 끝없이 헷갈려. 그래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라.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이런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잖아. 처음 이제 금생에 태어나서 처음 심는 인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만약에 튼튼하게 인을 심어 놓기만 하면 다음 생에는 그래서 한 번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공생의 견해는 배우지 않으면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금방 이야기 그 종가보 전자님 말씀하셨잖아. 어떤 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우리가 뿌리 뽑으려고 하는 것은 구생 무명아집이기 때문에 무명아집이 덮여가지고 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아집 그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거 없이도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뭐 자기 생각으로 문득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떠드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의지할 수는 없잖아.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막 헛개비와도 같은 것들인데 왜 그러냐면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 능가경이라든가 광명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내 그 의도는 그 용수가 해석한 대로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 그리고 꼭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다른 것은 헛개비와 같대.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며칠 전에 어젠가 아닌가 며칠 전에 안 됐어. 이 송광사 중인데 송광사 중 얼마 전에 내가 사는데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뭐 오랜만이다 그러고 스님 잘 계시냐 뭐 묻고 뭐 이야기했는데 어젠가 뭐 아린가 죽었다고 연락 왔더라고. 그 중이 그 덩치도 아주 크고 이래요. 그날 와서 보니까 얼마 안 됐어. 왔는데 덩치가 크고 이렇게 키도 크고 이래요. 그러니까 배가 많이 나왔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배 좀 집어 넣어야 되겠다고 내가 그러고 이랬거든. 배를 좀 넣어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포행도 하고 둘이서 뭐 여러 가지 또 식사도 하고 오랜만에 만났다고 그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죽었다고 연락 왔더라고. 죽었다고 연락 왔는데 며칠 돼도 안 했어. 며칠 돼도 안 했는데 그 사람 생생한 사람인데 교통사고 나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응?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뭐야 저기 자세하게 내가 못 물어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날도 이래 와가지고 보니까 그 중노릇 하면서도 그랬는데 그 뭐야 저기 꼭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안정이 안 된 것처럼 있잖아요. 안정이 안 된.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게 짠하고 이제 그때도 이제 그랬어. 근데 이제 성녀가 돼도 그거 견해를 못 얻거나 추구하는 마음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으면 계속 불안해가지고 그 안정이 안 돼,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스님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가야 되잖아. 내가 아래게 우리 우리 기도 끝나고 진주 식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스님은 정말 100% 내가 다른 건 못 맞춰도 100% 맞추는 것이 있다 그랬거든. 이거 봐가지고 100% 난 막 정확하게 막 누구도 그거 못 맞추는 거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아니 이야기 안 해주는 거. 스님 뭐냐고 그러더니 진주 식구들이 앉아가 차 마시면서 다 죽는다 그랬어. 다 100%잖아요. 네. 100%. 이거 썩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한테 뭐 사주팔자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스님한테 물어보면 100%지요, 완전히 막. 그래서 스님은 물어보면 100% 맞는 것만 나가 이야기한다 그랬어. 100% 맞는 거. 100% 맞는 거 있잖아요.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리고 또 100% 맞추는 거 뭐냐 하니까 요새 사람들이 그런 거 한다잖아. 주식 해가지고 우리 연화수 잘하는 거 있잖아. 주식 뭐 이런 거. 그걸 사가지고 돈 불리고 안 주는 거 있잖아. 난 그거 100% 맞춘다 그랬어. 돈 벌게 하는 거. 100%. 100% 맞춘다고. 100%돈 벌게 한다고. 돈 벌게. 100% 돈 벌게 하는 거. 뭐로 돈 벌게 합니까? 100% 오르는 주식만 사면 된다 그랬어. 근데 그보다 더 정확한 건 내가 맞출 수 있어. 그보다 더 정확하게. 뭘 맞출 수 있냐면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응?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맞다 죽는다라고 하잖아. 그보다 더 정확하게 내가 스님을 맞출 수 있다고. 어떻게 맞추세요? 언제 죽는지 모른다.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정확하지. 죽는다는 막연하잖아. 맞다, 죽는다라고 하잖아. 근데 그거다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누구든지. 응?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매일같이 생각하잖아, 사법인을. 재행무상, 유루계고, 재범무와 열번적시. 5분이라도 재행무상에 대해서 생각할 거 아니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오늘 죽을지 모른다. 오후에도 죽을지 모른다. 죽기 전에 뭘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여가원만으로 해야 될 것 3가지 목표 딱 생각하고 하잖아. 그러면 그런 것을 떠올려 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더 마음을 잡돌이 해야 되거든. 응? 근데 우리도 가야 되잖아, 그렇게. 근데 그렇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일반적인 꼭 그 스님만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전부 다 그냥 가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냥 흩어져가지고 핵심 없이 가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라, 스님 말은 의미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는 나이도 들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들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제 공성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생기기만 하면 그쪽으로 자꾸 하려고 노력하게 안 될래가 안 될 수가 없어. 그 이해 자체가 찾아가면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 있잖아. 숲이라고 해가지고 멀리서 보면 숲인데 찾아가면 숲 아닌데 라고 해가지고 숲이라는 것은 이게 분별로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드러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매진하게 된다고, 누구든지. 그냥 이야기식으로 해가지고 덮어놓을 정도로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덮어놓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공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야, 정말에서.
열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 매진하게 돼. 그리고 또 보리심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되면 그쪽으로 자꾸 하려고 노력하게 돼. 그 냅둬도 그냥 한다니까 그게. 그 억지로 시켜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그까지 올라가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려. 시간이 걸리고 이제 조금 필요한 것도 이제 자량도 쌓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결정 못 내리더라도 젊은 사람이 불교를 배우거나 또 나이 많은 사람이 불교를 배우거나 뭐 직장인이 불교를 배우거나 할 때는 이제는 자기의 삶의 중심 궤도를 여기다가 놔야 돼요.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어. 응? 결정은 돼 있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결정이 돼 있고 가져갈 때는 오직 법밖에 없다는 것이 결정이 돼 있잖아. 그리고 내가 분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정토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는 것도 배워서 이제 알잖아. 그러면 누구든지 거기서 그 마음을 쓰지 안 쓰겠어. 그는 만약에 그걸 갖다가 쓰지 않는다는 것은 못 배웠거나 그게 와닿지 않아서 그런 거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금 그거 이해하는데 조금 말이 이제 생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생소하고 있는 이런 거 있어도 그걸 갖다가 복으로 생각하라고. 응?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복으로 생각하라. 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열의 말씀 이해하지 못하는 걸 하려고 노력하는 거기서 뭐가 제일 먼저 놓겠어요? 업장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놓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만 있어도 그래서 이 자석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핵심적인 교리도 아니잖아. 영성의 핵심적인 교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더라도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수많은 업장이 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녹아야지 중간에 견해로 들어간다니까. 응?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조금 부실하더라도 또 듣고 선생님이 또 설명하잖아요. 설명하면 또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예요. 이거 또 한다고 선생님이. 왜 그러냐면 요 몇 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이해하기가 까다로워. 우리가 생각을 안 했던 부분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 힘들어 하지 말고 들으라고. 그것 또한 여기서 말하는 그것 또한 진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 그거 그 이야기 하다 말했는데 그 중이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 중이 그런다고 해서 뭘 이야기를 해준다고 덧도 안 해요. 뭔 말하면 뭘 듣고 이러면 또 괜찮은데 또 그것도 안 해. 막 마음은 막 화도하면 하나 하면 막 부처가 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꺼내도 못해. 그러니까 편협심이지 정말에서 막 주위를 둘러보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해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위를 못 둘러보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그 헐떡임이라는 것이 있어. 막 헐떡임이라. 그것을 한쪽으로 막 쫓아간다고 막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구분하려고 해도 구분할 지혜도 없고. 근데 지혜가 없으면 영 못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다니까. 지혜는 늘리면 돼.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지혜를 정장시키지. 그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나? 없는데. 응? 그것 또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가버리니까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예로 들어가지고 우리는 더 많이 해라라고 하는 거라. 모르는 거 있어도 머리 좀 털 빠져도 괜찮다라고. 머리털 빠져도 된다. 생각 많이 하면 있잖아요. 머리털 빠져요. 머리털 빠져도 된다. 머리털 빠지면 있잖아. 그 희한하지. 실제로 있잖아. 우리가 이래 자꾸 이게 공성에 대한 어떤 걸 자꾸 익히잖아요. 그러면 꿈을 꿔도 내가 이게 자성이 없는데라고 생긴 것이 익혔으면 꿈속에서도 자성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것이 드러난다니까. 자꾸 드러나. 거기서 자기 그걸 갖다가 유지할 건지
또 일어나가지고 다른 공부할 건지 그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자꾸 하면 그렇게 생긴다니까 그런 게. 그것 또한 시작 없는 창란의 습기가 모두 익은 힘으로 생겼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세속이라고 하는 것, 정말해서 구경 세속 실집 구경 또한 시작 없는 창란의 습기가 모두 익은 힘으로 생겼고, 무명아집의 힘으로 그렇게 모든 그런 것들이 습기가 이제 익은 힘으로 이제 생겼고, 그것이 또 일체 중생에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발할 정자를 썼어요. 진실의 사의 자성같이 드러나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에게 그 무명실집의 힘으로 일체 중생에게 자성 없는 것들의 자성같이 그렇게 드러나고 보인다라고 하는 거라. 그걸 보고 실집이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응? 진실의 사의 자성같이, 이 말은 시루 없는 것에 시루로 성립된 사의 자성같이, 그러니까 시루 중생에게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니까 그 무명실집이 중생에게는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지, 정말해서. 진실한 사의 자성 없는데도 진실하게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지금 이 컵 있잖아. 컵 진짜예요, 가짜예요라고 이렇게 물으면 진짜라고 하잖아. 응? 거짓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고 진짜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있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하냐니까 실집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있는 것처럼 드러나게 보이게 한다 이 말씀하신. 그래서 실집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소파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시류, 실집. 그거 인식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명 실집이 있지도 않은 것을 있게, 진짜로 있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시루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그걸 보고 시루라고 하는 거다. 근데 분별로 있는 건데도 분별로 있는 걸 모르고 그렇게 드러나게 한다라고. 분별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늘 막 많이 들어야 돼. 어마어마하게 들어야지.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로 분별로 있는데도 그거 집하는 모습이 많이 드러나요. 저런 모양, 저게 의자가 지가 어떻게 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인식시키겠어. 이쪽에서 인식하는 거지 그냥. 분별로 뭐가 있는 게 아니다니까 저 안에 저기에 안식에 드러나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돋보기 안경을 끼고 있다고. 돋보기 안경을 끼고 있으면 그때도 우리 이야기했잖아. 조그마한 그 종이에 조그마한 글이 있으면 돋보기 안경이 이렇게 끄면 돋보기 글자가 보이잖아요. 응? 그럼 돋보기 보이는 글자가 어디 있는 거예요? 보이긴 보였잖아. 돋보기에 크게 보였잖아. 그럼 찾아가면 어디 있어? 어디에 있는 거야? 찾아가면 종이에 있는 작은 글자는 작은 글자요? 응? 작은 글자가 돋보기에 있는 글자야? 돋보기에 있는 글자하고 작은 글자하고 같아? 그러면 돋보기에 있는 글자 아니잖아, 그게. 응? 돋보기에 글자가 보이잖아. 돋보기 안경을 끼고 보면 글자가 보이잖아요. 돋보기에 있는 글자 어디 있냐고. 응? 어디 있어? 돋보기에 있는 글자. 공부 안 했다 보니까. 없어? 읽잖아. 없는데 어떻게 읽어? 응? 돋보기에 글자가 드러났잖아. 글자가 드러나고 돋보기에 있는 글자가 어디 있냐고. 돋보기에 있는 글자가 종이에 있는 글자인가? 아니잖아. 응? 종이에 있는 글자가 돋보기에 있는 글자면 돋보기 없이도 그냥 읽으면 되지 왜 못 읽냐고. 조그맣게 안 보이는 거 돋보기 끼고 본 거 아니야. 응?
돋보기에 큰 글자가 드러나가지고 읽었잖아요. 그럼 그 글자, 큰 글자 어디 있냐고, 큰 글자. 네? 큰 글자 어디 있어? 돋보기에 있어? 돋보기에? 큰 글자가 어디 있어? 큰 글자, 아까 전에 지금 큰 글자 읽었잖아. 적은 글자가 3으로 드러나는 돋보기에 3으로. 아니, 큰 글자 어디 있냐고. 큰 글자는 없죠. 어디 있어? 아, 없어? 없는데 읽었어? 아니, 적은 글자가 돋보기에 3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돋보기 안에 큰 글자가 있어야 글자가 되잖아. 있는 건 아니잖아. 돋보기에 큰 글자가 있어야 되잖아. 돋보기에 큰 글자가 있어? 큰 글자가 없어요. 근데 왜 그래? 그 큰 글자 어디 있냐고. 안 읽었어? 작은 글자 읽었잖아. 응? 처음에 안 보이는데 돋보기를 끼고 보았잖아요. 읽었잖아. 큰 글자, 금방 읽은 글자 어디가 있냐고. 그 읽은 글자, 조그만 그 글자가는 아니잖아. 조그만 글자가 그겁니다. 그러면 조그만 글자 보면 읽으면 되지. 이거 안 끼고 읽어도 되는데 왜 읽어? 그잖아. 안 보이니까 낀 거지. 근데 그 글자 읽었잖아. 보이니까 읽은 거 아니야. 그 보인 거 어디 있냐고, 보인 거. 구경적에 어디, 여기, 이게 눈 안에 있어? 눈 안에? 눈 안에. 눈에 있겠네, 그지? 그럼 눈에 있으면, 그 찾아가면 다른 사람이, 저기, 해가지고 눈 보면 그 안에 글자가 다 있어야 되잖아. 어디 있냐고. 그거. 영상 보는 거 아니, 스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글자를 좀 찾아내라. 막, 만들어내라. 막 못 만들면 밥 먹지 마라. 막,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드러나는 그런 영상들 있잖아. 한번 찾아가 보라, 이 말이야. 찾아가가지고 마음에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되거나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봐라라고 하는 거지. 찾아봐도 없는 그런 것들. 분별로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식은 그러면 분별로 없습니까? 다 식도 분별로 있는 거예요. 다 분별. 이건 이거야. 분별도 분별로 있는 것이고. 손발 있지? 그러면 손발 있잖아. 머리 감고 막 하잖아. 다 분별로 있어. 이 몸 있지? 다 분별로 있다고. 어? 가고 오고 하는 행위 다 분별로 있어. 찾아면 얻을 수 없어. 금방 큰 글자 어디 있냐고 물은 거하고 똑같아. 큰 글자 찾아서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 어? 그런 것에 대해서 스님이 그런 말 했잖아. 진짜는 뭐고, 가짜는 뭐지. 그건 맞고 안 맞고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오늘 요만큼 해. 다음 시간에 요거 며칠 동안 또 곱씹고 해야 돼요. 곱씹고 해야지. 그거 조금씩 빨리 못 나가는 것이 훨씬 나아. 빨리 쭉 읽고 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손에 딱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알건 모르거나 또 읽고 해봐봐. 시간을 정해가지고. 선생님이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저기, 최소한의 생활 있잖아요. 최소한의 생활하고, 조금, 저기, 쉬는 시간에 연속극 이런 거 좀 보더라도, 이제는 그런 거 이제 너무 세속의 걸, 너무 그거 안 해도 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 그지? 다른 데 뭐 마음 쓸 것도 없잖아요. 일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혼자 해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모든 유정 함께 해탈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동기를 바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씩 그렇게, 모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배울 게 많잖아. 세상에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계의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혼이 텅벼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들은 국토 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이신 댕긴자 저희도 바로 영고 윤회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